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실리콘밸리가 투자한 인공지능 AI 신약 개발 기업이죠. 신테카바이오 목표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은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의 작년 1년 전에 당기순이익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당기순이익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CBM PR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배당 수익률도 없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 주주 현황에서 보시게 되면 정종선 외 7인이 20.08. 보통 이제 한 30%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사장님이 사임하면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이제 이 지분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월달 기준으로 미래에셋 자산이 물량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데 크게 이렇게 시장에서 수급이 강한 어떤 종목은 아니에요. 2009년도에 설립을 해서 2014년도에 애틀이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전자 검사 전용 슈퍼컴퓨팅 기술을 현물 출자 받아가지고 세워진 연구소 기업입니다. 대덕에 이제 뭐 연구소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상장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숫자상으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올해 3월 달에 뭐 매출 수준이 보시게 되면 이 숫자만 보시게 되면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기 쉽지 않은 기업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 상태, 계속 이제 그 판관비라든지 개발비의 돈이 이제 계속 이제 필요한 어떤 단계의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이제 상장 이후에 유동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276억, 올해 3월달 기준으로 현금 자산이 128억이니까 합치면 한 400억대 돈이 있으니까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본이익경험의 변화가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상장 이슈로 자본이익경험이 들어갔는데, 이익잉여금은 이제 누계로 보게 되면 계속 결손 상태죠. 그래서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얼만큼 빠르게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R&D 능력을 보여주고 기술 이제 수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올리느냐가 이런 어떤 바이오텍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 돈은 안 들어오고요. 투자활동 관련되는 부분 돈은 나가다가 1분기에는 이제 돈이 좀 들어왔고, 재무활동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돈을 조달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좋지 못합니다. 당연히 좀 참조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미상한 전환사채라든지 뭐 BW 물량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오버형 이슈는 없고요. 현물 출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출자라고 하면 돈을 직접 내는 걸 출자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내는 걸 제외한 뭐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뭐 기타 뭐 영업권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공하면 이제 현물 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이제 현물 출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관계 최대주주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정종선 이제 최대주주가 18%를 가지고 있는데, 이 김태순 이제 사장님이 3월달까지는 있었는데 최근에 사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전체 이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비중 이 부분이 최근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관련되는 이제 가족에서 이제 김숙 이분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부자 임직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테카바이오 신임 사장 조효경 사장 여자분이죠. 여자분이 이제 상업화 진입을 하기 위해서 김태순 경영선도 사장 물러나고 7월달에 이분이 이제 교체로 들어왔는데, 이 당시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렸죠. 정종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성에서 박사과정에, 그 다음에 뭐 키스트 쪽에 이제 박사후 과정에 한국질병관리본부, 지금 뭐 질병청이라 보시면 되겠죠. 여기 책임연구원에 있다가 코스닥에 있는 이제 DNA 링크 여기도 본부장 하다가 이제 대표이사다 설립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량 보유자에서 이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상장 전에 이제 그 알토스라고 하는 벤처스, 여기가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 그 주소를 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 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를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제 벤처 캐피탈이죠. 보통 이제 IT 쪽을 많이 하는데 국내에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직방, 그 토스 이런 데다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2016년도에 이제 180만 달러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19년 12월 달에 한 6.76 정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 보고를 했다가 2020년도에 9월 달에는 4.91, 최근에는 이제 그 알토스 벤처가 그 0.99로 뭐 매도를 좀 많이 한 부분이죠. 상장 전에 한 7.73까지 갔던 부분인데, 그래서 사회 이사주도 좀 사임하면서 나름 좀 차익 매도를 좀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분이 이제 거의 한 1% 미만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 해당이 없는데, 상당히 이제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쪽에 이제 관심을 두면서 이제 투자가 되었던 회사가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죠. IR 자료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참조해서 좀 더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 기존에 이제 신테카 바이오는 연구 중심입니다. 연구 중심의 어떤 벤처라다 보니까 그 장기적인 어떤 성장선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만약에 성장을 조금 타면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어떤 부분을 이제 연구 중심의 어떤 벤처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연구 중심으로 해서 그 이트리가 여기에서 마 슈퍼컴퓨팅을 기술 이전하면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이제 외부의 자금을 시리즈 A, 시리즈 2 뭐 이런 거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민간 쪽으로 이제 상업화를 준비를 하면서 갔죠. 그래서 협업의 어떤 상대자가 지금 상장사죠. 이 카이너스메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파킨슨병 관련되는 부분 진행하는 것도 있고, CJ 헬스케어하고는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다가 오히려 공동 개발한 것을 신테카 바이오로가 라이센스 인해 가지고 이제 개발을 파이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이런 거하고 이제 협업에 상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3년 연속 이 JP 모건 컨퍼런스에 초대가 할 만큼 작년도에는 사실 이제 가장 메인이 AI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업계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4차 산업을 연관시키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핫하다. 그리고 AI 기반의 신약 개발 회사가 상장된 게 신테카 바이오가 유일합니다. 요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있잖아요. 신약을 개발할 때 이제 디스커버리, 디벨롭먼트, 포스트 마케팅, 이 과정 자체가 10년 이상 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분업화 시키고 이 시간이라는 비용을 단축하는 어떤 그 니즈가 계속 올라가는데, 신테카 바이오가 하는 어떤 플랫폼으로는 이 AI로 신약 개발하게 되면 디스커버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시간이나 비용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두 가지 가지고 있죠. 요게 이제 딥매처라고 하는 게 합성 신약에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스캔 같은 경우에는 항암을 좀 주로 해가지고 환자에게 맞는 이 개인 맞춤 면역 항암제 개발하는 이제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과정에서 디벨로프할 때 이 성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임상 대상자의 이제 그 개발하려고 하는 그 후보 물질에 가장 맞을 수 있는 이 바이오마커를 발굴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임상의 어떤 성공률을 3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임상 과정에서 전임상 단계와 임상 단계에서 어떤 이 시간이라든 비용이라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파트너가 신테카 바이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제약사라든지 바이오텍의 파트너로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회사니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핫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기술로 유전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보통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원들이 하나하나
수많은 이제 후보 물질에서 이제 대상이 될 부분들을 검색해서 하니까 이게 많이 좀 힘들었는데 이걸 이제 슈퍼컴퓨터와 유전체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시간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게 신테카 바이오의 플랫폼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기간도 15년, 10년 이상 걸리고 1조 정도 들고 성공 확률도 뭐 0.01%인데 그 AI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전략하니까 빅텍이라든지 바이오텍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비용을 줄이고 성공 확률도 올린다. 바이오마크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AI 기반 신약 개발의 필요성을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빨리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데 백신 쪽에서는 mRNA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모더나 화이자가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약물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AI 기반의 어떤 니즈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학습 신약 개발 솔루션인 딥매처 이게 이제 AI 플랫폼으로 합성 신약 후보 물질을 가속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스크린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모든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뭐 없다든지 많다든지 아니면 기능이 새로 생겼다든지 소멸됐다든지 그러니까 넣어주든지 뭐 바꿔주든지 이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절해야 되는 어떤 표적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많은 이제 화물 중에서 해당 표적과 잘 결합하는 화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뭐 일일이 사람들이 이제 대조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엄청 이게 시간도 많이 걸고 비용도 드는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화 해서 하는 게 딥매처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CJ 쪽하고 해서 CJ가 2년 동안 해가지고 스크린 해도 못 찾았던 부분을 신테카 바이오의 딥매처를 이용해서 보니까 IDO, TDO 이중저해제 STB-C017 이걸 이제 오히려 라이센스 인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암이라고 하면 암에서 이제 트립토판 관련되는 부분이 대사하면 대사 산물인 뭐 키뉴레이라는 게 증가하면 요게 T세포, 백혈구에서 이제 T세포 관련되는 부분을 저해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전이 있는데, 이 안에 ID하고 TDO 관련되는 부분을 이중우를 전해해 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면역 항원을 개선해서 뭐 T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응률을 좋게 해서 기존에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있죠. PD-1이라든지 CTLA-4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 치료하게 되면 반응률도 현격히 높일 수 있으니까 파트너로서 상당히 기존의 면역관문 억제제도 그 빅파마들의 관심을 갈 수 있죠. 그리고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요게 딥매치로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상을 마치고 내년 정도의 기술 수출이 목표니까 연구 중심의 바이오텍이 상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딥매처로 자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에 STB-C017이 어떻게 이제 R&D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신테카 바이오의 어떤 그 기업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어떤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딥매처의 플랫폼으로 합성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한미 쪽하고 해서 흡입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개발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B-C017 면역 항암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제 표적 항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암 쪽에서 보면 네오스캔으로 해가지고 면역 항암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전임상 단계죠. 빠르게 진행되는 게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진행되느냐.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 나름 이제 그 데이터들이 괜찮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바이오마크 파이프라인에서 이 부분이 이제 뭐 다른 어떤 부분 바이오텍이 이제 카이노스 매드하고 진행하는 2016년부터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공동 연구 계약을 하고 있고요. 뭐 JW 중에작 이쪽에는 뭐 신약 개발 협업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동사의 어떤 협업 파트너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최근에 이제 뭐 SK 쪽도
경쟁사 쪽하고 이제 인공지능 넣어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가 이 작년에 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제 자체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 그 뒷매체 통해 가지고 이거 개발 중이다.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 후보 물질 찾을 때도 엄청 빨리 찾았죠. 요게 이제 뭐 자피르 루스카스트하고 셀핀 피라존인데 이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렘데시비르하고 유사한 효과를 얻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달에 지금 전임상 마쳤고, 이제 일상제 진행 관련되는 부분, 한미사이언스하고 임상 개발을 같이 하는데, 이걸 통해가지고, 이 한미사이언스의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로 같이 이제 개발 진행 중이다. 그럼 흡입형이라든지 경구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뭐 9월 달 이후에, 발표되는 어떤 이제 모멘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찾을 때 보면 30종의 물질 중에서 3종의 렘데시비르 유산 효능 결과를 4주 만에 확인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이제 신테카 바이오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뭐 있을 것이다 이래 보여집니다. 근데 펀더멘탈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상용화 단계 어떤 가능성들이 협업 말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자체 물질의 어떤 기술 수출이 되게 되면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 10월 달에 거의 한 5만원 부근까지 돌파를 하면서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이런 흐름들이 올라갔다가 이제 백신 이후에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빠지면서 쭉 빠졌죠. 올 초에 좀 한번 반등을 하다가 이 고가 대비해서 이제 이런 라인들 요 만원대 뭐 초반 이후는 장기적으로도 이제 뭐 싼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는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뭔가 모아갈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종목의 유행에 들어간다. 그래서 단기 흐름, 왜냐면 이제 요 어떤 중심 라인들을 좀 이탈해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만원대라든지 그 이하 가격까지도 해서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3만원대,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떤 고가들도 나중에는 단순히 어떤 이슈로 올라갔던 흐름이 아니라 향후에는 이 회사의 어떤 그 기존의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전임상에서 임상, 그 다음에 기술 수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점진적인 어떤 상승이 기대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근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1836억이다. 그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어떤 기업이 지금 시장에는 없기 때문에 본래 이제 유전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형태로는 비교 대상은 상장 쪽에는 없는데요. 비상장 쪽에서는 가치 평가를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총이 뭐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어떤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원, 그 3만원 이상 때까지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시면서 한번 보실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